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임의 제출, 네. 압수수색. 우리 경찰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익숙한 말이기도 한데 보통 수사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이제 설명드리면요. 경찰이 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해서 조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조우.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범인으로 이거 추적 중에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면 긴급 체포하죠. 네. 긴급 체포하는 현장이거나 아니면 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경찰관이 아니래도 다 체포할 수 있죠. 네. 일반인이 목전에서 남의 거 훔치는 모습을 발견하면 일반인이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어요. 체포 가능해요. 원래 모든 체포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건데 유일하게 아무나 체포할 수 있는 게 현행범이에요.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신 일반인은 검거를 하면 체포를 하면 체포한 상태에서 즉시 수사기관에게 그 사람을 넘겨주도록 돼 있어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긴급 체포, 뭐 현행범 체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범인을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라든지 범죄 어떤 도움이 범죄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물증들을 압수할 수 있거든요. 네, 제출받을 수 있는데 이미 제출받거나 압수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미 제출 관련돼서 이미 제출은 뭡니까? 자, 이거 본인 뜻으로 네. 제출한다는 게 이미 제출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이미 제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그거 압수수색해가지고 이미 제출 받는 것 자체는 여태까지 그냥 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명기돼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좀 특별한 어떤 그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뭔지. 네. 30대 A씨라고 할게요. 네. 30대 A씨가요. 2018년 경기 고양시 한 지하철역에서요. 그 출구 엘스컬레이터에서 아마 휴대전화로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있었나 봐요. 적발된 거죠? 네, 이때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그 A씨를 현행범으로 딱 체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체포 현장에서 그럼 당연하게 그 핸드폰 그거 이미 제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임의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법정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 A씨 휴대폰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그 불법 영상물이 촬영한 게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5명 정도가 또 있었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리고 뭐 자백의 의미로 취지로 이게 진술도 했고 보니까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1심 같은 경우는 이 A씨한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서 네. 이제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제 그 유죄 판결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2심으로 올라갔죠. 네, 아마 항소를 했나 봐요. 항소했겠죠. 네. 근데 2심에서는 교수님 이게 네.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무죄예요, 이게? 이 무죄가 뭐냐면 바로 이 임의 제출로 증거를 제출했던 이 휴대폰이 임의 제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 범죄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축되어 있는데 경찰이 달라고 했을 때 안 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압수 절차를 밟아서 압수한 게 아니고 네. 임의 제출 형태로 어차피 불균형한 그 힘의 균형 속에서 경찰이 요구하면 할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이거는 임의로 본인의 뜻으로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제로 뺏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수거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증거 수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무죄라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일반적인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피의자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거는 국민의 관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사법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혀 있는 그 형사소송법을 부인하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그 판결을 2심에서 내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현장에서 피체포자, 네. 검거되는 사람이 임의 제출이 있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도 그거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고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적법한 말 그대로 이미 제출 아니다. 강제로 뺏긴 것과 다름없다. 강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럼 교수님 현장에서 수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 검찰에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에 나 이게 말이 되냐라고 아마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한 것 같은데 네. 대법원에서는 네. 야 2심 다시 심리해 네. 하고 파기환송했어요. 판결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대법원 3부 주심이 민유숙 대법관인데요.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건 법에 그렇게 명기돼 있어요. 네. 이 경우에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임의 제출 동의서는 받아요 또. 네, 받아요. 네. 받아요. 진짜 받아요. 네. 범인이 그 휴대폰 뺐고 그다음에 당신이 임의로 제출했다는 거 여기다가 하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영장은 필요 없고 임의 제출 동의서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는 것이다. 그게 기존 대법원 판례다 이러면서 2심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심리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2심 재판부를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 2심 재판부를 재판하셨던 분이 그 피해자 옛날 그 사진을 그대로 재판 판결문에 네. 올려서 또 논란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 아마 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한 레깅스 사건 유명하죠. 네, 그 남성 레깅스 입은 여성을 찍은 이 남성에게 무죄 선고했죠, 이분이. 예, 그러니까 무죄 선고하면서 네. 판결문에다가 피해자 사진을 그대로 실었어요. 그 판결문에다가 피해자 사진을 레깅스 입은 사진을 그래갖고 그때 좀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재판장 여기 보도에 다 나왔어요.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항소일부 재판장 오원찬. 그러니까 오 판사는 좀 나름대로 어떤 이거 법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특히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거나 긴급 체포할 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됐건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죠. 네. 사실 현장에서 계속 이런 판결이 나다 보면요. 절차는 절차고요. 그러니까 증거 자체가 소명이 안 돼요, 이러면. 네. 그리고 그 증거 인멸할 시간도 벌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해서 획득한 증거물을 가지고도 그 범죄자들이 부인하고 장난치고 그러는 판인데 그것까지 현장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하는 거를 위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범인한테 무죄 때려버리면 그러면 진짜 여성들 촬영 당해도 하나도 그럼 처벌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 지금 찍고 계시죠? 다 봤어요. 지금 휴대폰 다 봤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압수영장 받는 사이에 그 휴대폰 어디다 갖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증거 없으니까 무죄네요.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 법리에 충실한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건 케이스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임의 제출 받는 방식이 과거에는 사실 약간 강압적인 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로 하지도 않고요. 강제로 요구한다고 해서 제출을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게 솔직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이랬던 저로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이거예요. 현장에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고로 걸려서 그 피해자를 찍은 거는 이 사람도 판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그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예전에 찍었던 4-5명 거 있다 이거죠. 맞아요. 그 5명께 무죄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영장을 받아야 되죠?
영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현재 이 여성을 찍은 휴대폰 한 대, 그 다음에 그 휴대폰 한 대 속에 있는 어떤 그 사진물, 영상물 이런 식으로 따로 받아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있을 거를 미리 예측하고. 저는 이건 좀 무리 같아요. 이 판사님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죄 밝힐 수도 없잖아요. 네, 이거는 좀 무리 같아요. 네. 이거는 하여튼 뭐 대법원에서 근데 이제 이거 어떤 논의의 어떤 과정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제출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그 우월적 지위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건하고 관계없는 다른 물건 같은 경우 이미 제출 받는 거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그래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할 때 사건과 연관된 증거를 그 현장에서 수거하고 압수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범죄하고 연관이 하등 많이 적어 보이는 그런 물건도 싸잡아서 들고 오는 거는 수사기관도 안 해야 돼요. 네. 근데 분명 이런 논의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때 그냥 되게 포괄적으로 적어서 뭐 일체. 네, 일체를 다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고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예. 어떤 우리가 뭔가 인권이라든지 어떤 합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라든지 이래서 어떤 이런 이슈들이 제시되는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것인가, 현장의 교수님 말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경찰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했다는 거, 네. 요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이제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건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채취 증거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서 촉각으로 수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냄새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문이나 어떤 유전자 같은 걸로 신원 파악하는 거 이거 뭐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걸 하냐면 특정한 냄새를 활용해서 범죄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실종자 같은 거를 수색할 수 있는 장치. 그 냄새. 네. 냄새 포집 장치예요. 네, 이 이름이 휴대용 기체 포집 장치래요. 네. 그러니까 범죄 현장이 이게 범죄 현장이에요. 어떤 큰 강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현장에 딱 들어와서 순식간에 이제 기체 포집 장치 이 공간 안에 떠 있는 냄새를 그 포집 장치 냄새를 모으는 그 기계 장치로 쭉 빨아들여요. 네, 한 35평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쭉 빨아들여서 그거를 보관을 해요. 네. 그 보관을 하면서 그 이제 분석 과정에서 범인의 냄새, 그 사건과 연관된 냄새를 찾아내고 활용한다는 거예요. 검거하거나 실종자 수색할 때. 이게 진짜 유명한 게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특히 성폭행 사건 같은데 네. 피해자 이렇게 그 진술 받을 때 혹시 무슨 냄새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알코올 여부도 있지만 그분의 코에 의존하는 거지. 맞아요. 이 직업적 특색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름 냄새가 났다는 사람, 뭐 생선 냄새가 났다는 사람, 아니면 뭐 탄 냄새가 났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범인의 몸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적잖아 그거. 네, 그걸 적어가지고 아 그럼 범인이 어느 곳에서 일을 했겠다 싶어가지고 옛날에 막 진짜 맞아요. 그 뭐 공업사 같은데 다 뒤지시고 그러셨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하겠죠 여전히.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기체식 포집 장치, 냄새 포집 장치. 그 공간에 있는 냄새를 쭉 빨아들여서 기계 속에 보관해가지고 활용하는 그 장치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경찰청하고 경찰대학 그 부설 치안정책연구소 네. 여기에서 이제 이 개발을 했는데 주변의 냄새를 한 30배 정도로 농축할 수 있는 휴대용 기체 포집 장치. 이건 이미 개발을 해갖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다가 이것이 또 공신력을 왜냐하면 증거 수집은 했는데 이것이 증거력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신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인정기구에 또 등록하는 방안도 같이 그거 안 해놓으면 저 법정에 그걸 증거로 해서 내놨을 때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기각되니까 맞아요. 그거를 완전히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있네요. KOR
AS. 네, 코라스예요? 코라스? 코라스까지. 코라스네요. 한국 인정기구. 네. 여기에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연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네. 연구가 됐어요.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의 냄새를 모아가지고 그동안 분석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어떤 독특한 향을 이 용의자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범죄 현장에서 뭐 그런 범행 도구가 사용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증거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에서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인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걸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증거를 토대로 한 용의자 특정, 그다음에 실종자 수색. 그래 굉장히 중요하죠. 실종자. 이게 약간 개들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종자 수색할 때 개한테 탐지견 이용할 때 피해자의 그 냄새를 개가 기억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탐지견이 그 냄새를 기억하고 피해자가 갔을 만한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흥흥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잃어버려요, 개도. 그렇죠. 일정 시간 동안 쭉 그 냄새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핸들러라고 그러죠. 핸들러가 일반적으로 어떤 데서 피해자 냄새 가장 많이 날까요? 벽에. 물건 중에는 이 베개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탐지견을 통해서 이제 그 인근 수색을 갈 때 탐지견한테 이 베개 냄새를 많이 맡게 해요. 그다음 비닐로 싸요 핸들러가. 꼭 묶어요. 자, 개 끌고 가요. 개가 막 가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개가 냄새를 잃어버려요. 네네. 그때쯤 됐을 때쯤 다시 비닐을 풀어가지고 그 베개 냄새를 또 한 번 맡게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 주변 실종 수색을 하다가 산 같은 데서 피해자를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냄새 증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원래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10,000배 정도 후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냄새를 토대로 해서 용의자 특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범행 현장에 쭉 요 공간에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갔어. 자, 기체 포집 장치로 이 냄새를 쭉 빨아들여가지고 딱 보관하면서 특정한 냄새가 이제 확인돼서 그 냄새를 솔직히 해서 이제 활용해가지고 용의자의 냄새하고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검거했을 때. 네. 탐지견을 활용하면 좋은데 탐지견을 키우고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제한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또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테러라든지 화학사고. 네.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 분석 등에 또 활용될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테러, 폭탄 이런 물질 같은 것들이 화약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경고음을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갔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색에 더 빠른 시간이 또 소모되니까요.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기법에 참 이제 하다 과학이 최대한으로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의 남은 냄새하고 용의자의 채취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면 진짜 범죄 현장의 모든 걸 다 밀폐해가지고 일단 냄새부터 쭉 그렇게 생겼어요. 어차피 근데 사건 현장에 들어가갖고 함부로 창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온도도 그건 그렇고. 우리 네. 학교에서 나도 충분히 현장 가르쳤지만 절대 그 사건 현장에 들어가갖고 경찰관이 제일 먼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냄새 그러면서 환기 막 시켜버리면 현장 훼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있으면서 현장이 훼손될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망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경찰관들이 다 알잖아요. 네. 현장은 있는 그대로 꽉 잠겨 있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는 근데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발견자들, 목격자분들도요. 혹시 보셨다면 냄새가 나니까 아니면 이걸 막 다 냄새에 막 창문 열어놓고 하시면 범죄의 증거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불편하시더라도 문을 잠가놓고 나오신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내가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 어떤 부패하거나 이런 사건 현장 가면 눈을 못 떠요. 이 공간에 가스가 맞아요. 차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영장에서 쓰는 고글? 수경 같은 수경 고글이라고 그러죠. 고글, 네. 그거 나는 딱 갖고 다녔다니까 주머니 넣고 다니기 딱 그거 딱 쓰면 눈물도 안 나고 딱 좋아요.
우리 후배들도 그거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냄새 범죄 현장에 남은 냄새하고 용의자의 채취를 비교 분석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 장치를 활용해서 얻은 냄새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아마 도입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 정확도가 높아질 때 아마 이걸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 증거도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러니까 정확도를 많이 높였고 지문도 마찬가지고 DN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정확도와 또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계속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미 그 비교 분석을 해왔잖아요. 3년 걸렸어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조만간 저는 이거 인정까지 신청했다면 상용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왜 소개해드릴까요? 즉 범죄는요 하게 되면 분명히 잡히겠죠. 꼭 잡히죠. 그 범죄자는 반드시 잡힙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과학 수사가 이제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역사가 써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